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13장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6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강의는 계약 변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계약 변경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승인한 계약의 범위 또는 계약의 가격 혹은 둘 다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주문 변경, 공사 변경, 수정이라고도 하는데요. 계약 당사자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기로 승인을 할 때 계약 변경이 존재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계약 변경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존 계약에 대해서 1115호를 계속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의 범위를 변경했지만 아직 가격 변경을 결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앞에서 배웠던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을 적용해서 거래 가격이 얼마나 변동되는지 추정하여 그 금액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을 합니다. 계약 변경의 회계 처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구별되는 재화 용역이 추가가 됐습니다. 계약 변경으로 인해서. 그리고 개별 판매 가격에 따라 조정한 대가만큼 계약 가격이 올라갔느냐? 그러면은 이건 별도의 계약으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기존 계약이 있었습니다. 기존 계약 중에 이만큼은 이미 이행이 됐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구별되는 재화 용역이 추가되는 계약 변경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거만큼 추가로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대가는 계약 가격이 판매 가격에 따라서 조정한 만큼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 계약이래요. 이거 따로 구분을 하고요. 요거는 원래대로 계약대로 이행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노라고 가정을 해봐요. 나머지 재화 용역이 계약 변경 전에 이전한 재화 용역과 구별되냐? 그 뜻은 뭐냐면 나머지 재화라 하면 이 부분을 말합니다. 즉 종전 계약에 따라서 아직 이전하지 않은 것, 새로운 계약에 따라서 이전해야 될 것, 이것이 이미 이전에 이전한 용역과 구별이 되냐라고 하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 뜻은 뭐냐면 기존 계약은 이미 끝났고요. 새로운 요 두 부분을 합해서 새로운 조건에 따라 수익 인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재화 용역이 계약 변경 전에 이전한 것과 구별이 안 된다네요. 그러면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누적 효과 일괄 조정을 하라는 뜻은 이 전체를 마치 새로운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만 봐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요. 뒤에 가서 예제를 풀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별도 계약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문단 20의 1, 2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좀 전에 그림을 보면은 이게 원래 기존 계약인데 여기까지는 이행을 했고요. 아직 이행을 안 했는데 추가로 계약 변경이 이만큼 들러붙는 겁니다. 이럴 때 문단 20의 1, 20의 2, 즉 요거를 별도로 구분하느냐. 자, 구별되는 약속한 재화 용역이 추가되어서 계약 범위가 확장이 됐고요. 적절히 조정한 대가만큼 계약 가격이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별도의 계약으로 보고 따로따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한 문단 20의 1, 2 중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다음에 문단 21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21의 1은 뭐냐면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나머지 재화나 용역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기존 계약이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이미 재화 용역 이전이 끝났고요. 이게 아직 재화 용역의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이것만큼이 계약 변경으로 인해서 범위가 확대가 된 겁니다. 이럴 때 나머지라 하면 이걸 나머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재화 용역이 계약 변경일이나 그 전에 이전한 재화 용역과 구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기존 계약은 종료하고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즉 이 부분이 새로운 계약인 것처럼 하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머지 수행 의무의 배분할 대가는 1과 2의 합계로 한대요. 1은 고객이 약속한 대가 중 거래가격 추정치에는 포함되었으나 아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금액과 계약 변경 일부로 약속한 대가 이 두 부분을 더한 것을 전체 수익으로 인식을 하라는 뜻입니다. 한편 문단 21의 2는 나머지 재화나 용역 즉 이 부분
이 부분이 그 전에 이전한 재화 용역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전체를 하나로 봐서 새롭게 수익인식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적 효과 일괄 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기존 계약에 따라서 이미 이만큼 수행을 했습니다. 기존 계약에 따라서 앞으로 이행할 수행 의무가 이만큼이라고 가정을 해요. 계약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이행할 수행 의무라고 보았을 때 구분이 된다고 하면은 별도 계약으로 하려면 적절하게 가격도 올라갔고, 그러면 얘는 기존 계약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수익 인식하고요. 얘는 따로 수익 인식을 하면 돼요. 그런데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21에 1에 따른 이야기는 이걸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보고 회계 처리하라는 것이고요.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회계 처리해라. 그러면은 전체를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보고 회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예제 23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갑회사는 공장을 신축하는 계약을 고객과 체결을 했는데 총 계약 금액은 2만입니다. 공사를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공장 옆에다가 고객의 종업원 사택을 추가 신축하기로 했어요. 공장 이만큼 짓기로 하는데 이게 사택을 추가로 짓기로 계약을 변경을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계약 금액은 2만에서 2만 1천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갑회사는 계약 변경 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문단 20, 문단 21에 기초해서 설명하라. 즉 문단 20인지 이게 21에 1, 2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설명하라는 건데요. 해답을 보면 이래요. 문단 20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 계약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죠. 문단 20의 1은 추가되는 수행 의무가 구별되느냐? 이 케이스에는 구별된다고 봐야죠. 공장 건물을 짓는 것과 사택을 추가로 짓는 것은 별개 아닙니까? 한편 문단 20의 2 추가로 약속한 재화 용역 즉 사택을 추가로 짓는데 거기에 2만이 2만 1천으로 올라갔다고 했죠. 이 1천만큼 더 올라간 금액이 적절하게 조정된 금액이라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별도 계약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이 1천만큼 거래 가격이 올라간 것이 적절히 조정된 금액이 아니라면 문단 20의 1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음 2번은 만약 사택 신축이 처음부터 공장 신축과 함께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공장 신축과 사택 신축을 별개의 수행 의무로 식별해야 하는지 설명하라는 겁니다. 이미 해답 1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공장을 신축하는 것과 사택을 신축하는 것은 구별되는 재화 용역의 이전으로 보죠. 따라서 별개의 수행 의무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계약 변경에 대한 회계 처리를 살펴보는데요. 예제 24입니다. 제품을 추가 이전하는 계약 변경인데요. 갑회사는 제품 70개를 고객에게 개당 1,000원씩 7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제품은 6개월에 걸쳐 고객에게 이전이 됩니다. 갑회사는 한 시점에 각 제품에 대한 통제를 고객한테 이전을 하는데 60개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한 직후 즉 10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60개는 이미 갔고요. 10개가 더 가야 되는 상황에서 동일한 제품 30개를 추가로 고객에게 납품하기로 계약을 변경해요. 30개만큼 더 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총 100개의 제품이 고객에게 이전이 되는데 추가 제품 30개는 최초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죠. 물음을 봅니다. 계약 변경 시에 추가 이전할 30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이번에는 1,000원이 아니라 900으로 결정을 했대요. 이는 계약 변경 시점에 제품의 개별 판매 가격에 특정 계약 상황을 반영해서 적절히 조정된 가격이라는 가정입니다. 이미 이전한 60개, 향후 이전할 40개에 대해서 얼마의 수익을 인식하느냐. 단 나머지 이전할 제품은 이미 이전한 제품과 구별이 된다는 가정입니다. 좀 전에 제가 그림 그렸던 이것이 책에 나온 이 그림입니다. 기존 계약에 따라서 이미 60개는 이전했죠? 기존 계약에 따라서 앞으로 10개를 더 이전해야 되는데 계약 변경으로 30개를 추가 이전해야 됩니다. 지금 물음 1번에서는 적절하게 조정이 되고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별도 계약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별도 계약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기존 계약에 따라서 60개는 이미 1,000원씩 수익을 인식을 했습니다. 기존 계약에 따라서 10개를 더 인식해야 되죠? 얘도 1,000원씩 인식하면 돼요. 계약 변경으로 30개를 이전해야 되는데 900원으로 판매 단가가 결정이 됐죠? 27,000원의 수익을 각각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물음 2번입니다. 물음 1에서 추가 이전할 제품 30개에 대해서 개당 가격 900원이 특정 계약 상황을 반영해서 적절히 조정한 대가는 아니래요. 그렇다면 별도 계약으로 구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계약에 따라서 이미 이전한 60개, 기존 계약에 따라서 향후 이전할 10개, 계약 변경으로 추가 이전할 30개, 요 둘을 합치는 겁니다. 나머지 수행 의무를. 따라서 10개에 1,000원, 30개에 900원 아니에요. 이걸 나누기 40 하면은 개당 평균 단가 925원이 나오고요. 각각 10개, 30개 이전할 때 925원씩 매출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물음 3번은 물음 2에서 추가 이전할 제품이 이미 이전한 제품과 구별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누적 효과 일괄 조정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즉 이미 60개 이전을 했고요. 앞으로 10개, 30개 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를 다 합치는 겁니다. 자, 70개에 대해서는 1,000원, 70개 1,000원, 30개 900원, 나누기 100개 하면은 970원씩 개당 매출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60개에 대해서는 970이 아니라 1,000원씩 매출을 인식했잖아요. 따라서 30원씩 1,800원의 수익 감소를 인식을 하고요. 10개와 30개 이전이 될 때마다 970씩 매출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물음 4는 물음 2에서 고객은 이전받은 최초 제품 60개에 제품 투기에 사소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제품의 낮은 질에 대한 보상으로 고객에게 모두 3,000원을 공제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를 추가 이전하는 제품 30개에 대한 가격에 반영을 해서 개당 900원에서 8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답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즉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한 제품에 대해서 공제액을 부여하는데 한 방에 리펀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전할 30개의 제품 판매 단가를 하향해 주는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인데요. 기존 계약에 따라서 이미 이전한 제품 60개는 1,000원으로 매출을 인식을 했죠. 계약 변경일의 조정액은 3,000원인데요. 기존 계약에 대해서 인식한 수익 6만 원에서 빼야 되겠죠. 따라서 기존 계약 중 아직 이전하지 않은 제품 10개에 대해서 혹은 계약 변경에 따라 추가 이전할 30개에 대해서는 원래 가격 해답 2번에 있는 925원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공제액은 이미 이전한 매출액에 대해서만 차감하면 되겠죠. 자, 이를 요약한 것이 다음의 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25를 볼까요? 카페사는 1년부터 3년간 고객의 사무실을 일주일 단위로 청소하는 계약을 체결을 해요. 고객은 1년마다 만을 지급하는데 이는 청소 요격의 개별 판매 가격입니다. 카페사는 용역을 제공한 첫 2년 동안 매년 만씩 수익을 인식해요. 카페사는 2년도 말에 계약을 변경했대요. X3년의 용역 대가를 만에서 8천으로 다운시켰네. 또한 카페사와 고객은 3년을 더 추가해서 청소 용역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년간 총 대가 2만을 4년, 5년, 6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6,667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3년이 있고요. 새로 계약 변경에 따라서 4년, 5년, 6년까지 가니까 모두 4년의 청소 용역을 제공해야 되는데 4년간의 용역 대가 총액은 원래 남아있던 X3년도 8천과 4, 5, 6년도에 2만씩 합해서 2만 8천이죠. 이는 4년간 개별 판매 가격 3만 2천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물음을 보면 카페사는 3년도부터 매년 얼마의 수익을 인식해야 되느냐?
단 카페사는 계약 변경일 이후에 제공할 나머지 용역이 구별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계약 변경일에 제공할 나머지 용역이 구별이 된다고 결론을 지었죠. 그런데 나머지 대가로 지급받을 28,000원은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문단 21의 1에 따라서 원래 계약이 종료되고 4년에 총소용역 대가가 28,000원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28,000 나누기 4년 하여 X3년부터 매년 7,000씩 수익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26입니다. 계약 변경인데 누적 효과 일괄 조정 사례입니다. 카페사는 1년도에 100만 원의 약속된 대가로 고객 소유 토지에 상업용 건물을 건설해주는 계약을 체결을 해요. 계약에 따르면 카페사가 건물을 24개월 이내에 완공을 하면 20만의 보너스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변동 대가네요. X1년 말 현재 건물 건설의 예상 원가는 70만이고요. 카페사는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추정을 합니다. 고객은 건물을 건설하는 동안 통제를 하므로 문단 35(2)에 따라서 약속된 재화 용역의 묶음을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단일 수행 의무로 처리합니다. 즉 진행기준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건물의 완공은 날씨와 규제 승인을 포함해서 카페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요인에 매우 민감하고요. 카페사는 비슷한 유형 계약에 대한 경험도 적대요. 물음 1번입니다. 갑은 변동대가 20만에 대해서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을 받는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X1년에 발생한 원가가 42만일 때 X1년도에 인식할 공사수익 공사원가는 얼마인가 하는 거죠. 총 예상 원가가 70만인데 실제 발생한 원가가 42만이니 60%가 진행률입니다. 공사수익은 100만 원에 대해서만 인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20만 원의 추가 보너스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매우 그 상황이 불확실하잖아요. 따라서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래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공사수익 60만 원, 공사원가 실제 발생한 원가 42만 원입니다. 물음입니다. 2년도 1분기 말에 카페사와 고객은 건물 설계를 바꾸는 계약 변경에 합의했고요. 그 결과 고정대가는 15만 원, 예상 원가는 12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정대가 15만 원이 추가가 됐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거래 가격이 15만 원 추가가 됐고요. 한편 보너스 20만 원의 획득 허용 기간이 원래 계약 개시 시점부터 30개월로 6개월이 연장이 됐대요. 계약 변경일에 카페사는 경험과 나머지 업무를 고려를 할 때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으니 이 보너스 20만 원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거래 가격에. 또한 계약 변경에 따라서 제공할 나머지 재화 용역이 계약 변경일 전에 이전한 재화 용역과 구별은 되지 않는데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누적 효과 일괄 조정 방식으로 계약 변경의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새로 계산한 X1년도 진행률은 분자가 42만 원, 분모는 70만 원에 12만 원의 예상 원가가 더 올라간다고 봐야죠. 51.2%입니다. 여기에 100만 원이 아니라 여기 15만 원, 여기 20만 원, 도합 35만 원의 거래 가격 증가가 있었죠. 따라서 135만 원에 51.2%를 곱한 금액이 1년도 수익이어야 하죠. 그런데 60만 원의 수익을 인식을 했죠. 이 차이 91,200만큼을 계약 변경일에 추가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27을 볼까요? 계약 변경인데 누적 효과 일괄 조정 두 번째 사례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카페사는 토지 위에 5층 건물을 건설을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1년도에 시작하여 3년도 상반기 말까지 완공하기로 했고요. 최초 계약 금액은 1,500입니다. 계약에는 완공일이 지연될 경우 카페사가 고객에게 30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카페사는 건설 용역에 대한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즉 진행기준 적용이고요. 카페사는 2년도 중에 고객 요구에 따라서 일부 설계를 변경했고요. 계약 금액을 1,600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당초 계약 금액은 1,500이죠. 따라서 100만큼 증액 조정을 했고요. 카페사는 계약 변경에 따른 나머지 재화 용역이 계약 변경 전에 이전한 재화 용역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누적 효과 일괄 조정 방식으로 계약 변경의 효과를 적용하죠. 카페사는 1년도 말에
공사가 3년도 상반기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년도 말에는 3년도 상반기 말까지 완공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죠. 갑회사는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추정하는데 다음 자료가 주어집니다. 여기에 완성시까지 추가 소요 원가에는 설계 변경에 따른 원가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공사는 3년도 상반기 말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X1년도 총 예상 원가는 1000이고요. X2년도에는 200, 400, 도합 600인데 600이 더 발생하니까 1200. 그리고 나머지 3년도에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총 예상 원가 1000, 1200, 1300 하여 누적 진행률부터 계산해야죠. 그럼 20%, 50%, 100%가 되고요. 자, 1차년도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원래 계약 금액 1500의 20%에서 300만큼 수익, 실제 발생한 200의 원가를 빼서 공사 이익이 1000입니다. 자, X2년도에 설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들어가죠. 일단 누적 진행률 50%니까 계약 금액의 50%를 곱해야 되는데 왜 1500에서 1570이냐 하면 설계 변경으로 1600을 받기로 100만큼 증액을 시켰으나 X2년 말에 3년도 상반기 말까지 완공되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30의 보상금을 고객한테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을 빼야죠. 따라서 1570이 된 겁니다. 누적 수익 785, 관연도 수익 300을 빼서 485, 실제 발생한 X2년도 원가 400 빼서 85가 공사 이익입니다. 3년도에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제대로 3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1600에 100% 곱한 1600만큼이 3년도 누적 수익인데 관연도 누적 수익 785를 빼서 815, 거기서 단기에 발생한 700만큼 원가 빼서 115, 이와 같이 수익을 인식을 하면 됩니다. 지금 X2년도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것이 관연도 거 통틀어서 한꺼번에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누적 효과 일괄 조정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계약 변경은 계약 변경으로 인해서 범위가 확대가 되는 케이스였는데요. 범위가 축소가 되거나 혹은 거래 가격을 하락하는 계약 변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 범위의 축소라면 문단 20의 기준을 충족 못해요. 문단 20은 계약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재화 용역이 그 이전에 계약에 따라서 수행을 했던 재화 용역의 이전과 구별되느냐의 여부인데요. 자, 이거만큼이 원래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을 빼는 거예요. 따라서 별도 계약으로 회계 처리를 할 대상은 아니죠. 이 경우는. 이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나머지 재화 용역이 즉 원래 계약에서 요만큼이 이미 이전이 됐고요. 향후 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겁니다. 그럼 나머지 재화 용역이 요거죠. 자, 나머지 재화 용역이 그 이전에 이전한 재화 용역과 구별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요. 만약에 구별이 되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즉 20일에 일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고요. 구별되지 않으면 누적 효과 일괄 조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 예제 28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갑회사는 제품 100개를 개당 500원에 고객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 제품은 6개월에 걸쳐 고객에게 이전이 됩니다. 갑은 한 시점에 각 제품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합니다. 따라서 진행 기준을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갑회사가 제품 50개를 이전한 후 아직 50개가 더 남았네요. 계약을 변경했대요. 남은 제품 50개를 이전해야 하는데 그중에 30개만 이전하기로 즉 20개 이전을 취소한 겁니다. 계약 변경에 따라서. 그런데 가격을 400으로 조정했어요. 500이 아니라. 계약 변경 전에 이전한 50개와 변경 후 이전할 제품 30개가 구별되는 경우와 구별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서 계약 변경 전에 이전한 50개에 대한 수익과 변경 후에 이전할 제품 30개에 대한 수익을 각각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계약 변경 전과 계약 변경 후 이전할 제품이 구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50개는 개당 500원씩 이미 수익을 맞춰서 수익 인식이 끝났죠? 그럼 변경 후에 이전할 30개
400원씩 해서 12,000 수익 인식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는 이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회계 처리한다. 즉 20일에 2처럼 하라는 건데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래요. 원래 계약이 이거였고요. 요거 이미 이전을 했고요. 앞으로 이전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서 20개만큼이 축소가 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전이 여기인데요. 이거를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이라는 것은 합치라는 겁니다. 즉 50개는 이미 500원에 매출을 인식을 했지만 30개에 400원에서 이를 통털어서 80개 평균 단가 462.5가 나옵니다. 따라서 변경 전에 인식한 50개의 수익 50개에 462.5 해서 23125 이미 25,000원 인식했는데 1875만큼 계약 변경일에 감소 조정을 하고요. 앞으로 이전할 제품 30개에 대해서도 462.5를 곱하여 13,875원의 수익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제 29를 볼까요? 계약 범위 축소 또 다른 사례인데요. 카페사는 1년 초에 고객에게 기기장치를 납품하고 2년간 유지보수 용역도 함께 제공키로 합니다. 카페사와 고객은 거래 가격을 9만원으로 합의했고요. 변동 대가는 없대요. 기계장치와 2년간 유지보수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은 6만과 4만이랍니다. 각각 제공하면은 10만인데 9만이기 때문에 만만큼 할인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기계장치는 1년 초에 고객에게 통지를 이전했고요. 1년 말까지 유지보수 용역도 계약대로 이행이 되었대요. 자, X2년 초에 카페사와 고객은 잔여 1년 동안 제공할 유지보수 용역의 빈도와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고요. 용역을 10,000원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물음을 볼까요? 기계장치 납품과 유지보수 용역이 구별되는 수행 의무인지 설명을 하고 X1년에 인식할 수익을 계산을 하라. 단 기계장치와 유지보수 용역은 보통 따로 판매하지는 않는데요. 따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 10,000원의 할인은 각각 6만원과 4만원에 비례해서 기계장치와 유지보수 용역에 배분하면 되겠네요. 해답을 볼까요? 고객이 납품받은 기계장치 유지보수 용역으로부터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계약상으로도 기계장치 유지보수 용역이 결합 산출물의 투입물로 사용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두 가지의 수행 의무가 있고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10,000원의 할인이 기계장치인지 유지보수 용역인지 구별은 안 되잖아요. 따라서 모든 수행 의무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10,000원을 6대4로 배분을 하니 배분 후에 기계장치에 배분된 거래가격 54,000, 유지보수 용역에 배분된 거래가격 36,000 이와 같이 일단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계장치는 통제가 이전되는 그 시점에 즉 1년도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요. 이 용역은 기간에 걸쳐 2년에 걸치니까 36,000 나누기 2분의 1만큼이 1년도 수익 그래서 72,000이 전체 수익이 되겠습니다. 물음 2번입니다. 카페사가 2년 초에 계약 변경을 했죠? 이때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계약 변경으로 인해서 계약 범위가 축소가 됐어요. 그러나 별도 계약은 아니죠. 계약 변경일 이후에 제공할 유지보수 용역은 기계장치 납품과 구별이 되죠. 그리고 그 이전에 제공한 유지보수 용역과도 구별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계약 변경은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1년도에 인식한 거 이미 끝났고요. X2년의 유지보수 용역의 대가 10,000원을 기간이 경과하는 대로 수익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약 변경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토픽인데요. 계약 변경 후에 거래 가격이 바뀌는 케이스입니다. 표 6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계약 변경 후 거래 가격 변동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라는 건데 계약 변경 전에 약속했던 변동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만약에 거래 가격이 변동이 되고요. 계약 변경을 문단 20일의 1에 따라서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 처리해야 한다면 변경 전에 계약에서 식별된 수행 의무의 거래 가격 변동액을 배분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볼 예제 30의 물음 3에 해당이 됩니다. 한편 계약 변경을 문단 20에 따른 별도 계약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 모든 거래 가격 변동은 변경된 계약상 수행 의무에만 배분하라는데 바로 설명할 예제 30의 물음 4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교재 851쪽을 보면은 거래 가격 변경이 이와 같이 계약 변경 후에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몇 가지 거래 가격의 변동 상황을 이야기했는데요. 단순한 거래 가격 변동, 이미 앞에서 보았던 예제 13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계약 개시 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 의무에 배분하자. 한편 재화나 용역이 추가되는 계약 변경의 결과로 생기는 거래 가격 변경은 문단 20을 충족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계약 범위의 축소로 인한 거래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죠. 별도 계약은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로 회계 처리했던 거 이미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전부 들으시고 나서 이미 앞에서 배웠던 예제 13번이라든가 예제 23에서 27, 예제 28, 29를 참조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제 30번은 계약 변경 후에 거래 가격 변동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보겠습니다. 상황 1번. 갑회사는 고객에게 구별되는 제품 A와 B를 이전하기로 1년도 10월 1일에 약속을 했습니다. 제품 A는 계약 개시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을 했어요. B는 다음 연도 3월 31일에 이전을 하기로 했고요. 두 제품의 판매 가격은 같습니다. 고객이 약속한 대가는 고정대가 1,000원과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지은 변동대가 추정액 200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1,200이 되겠죠. 물음을 보면 상황 1에서 계약 개시 시점에 회사가 인식할 매출액은 얼마이냐 라는데요. A와 B의 제품 판매 가격이 같다고 했죠. 변동대가 200을 일부의 수행 의무에만 배분하도록 하는 문단 85의 조건은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A와 B에 동일하게 배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00 나누기 2 해서 A와 B에 600씩 배분을 하는데요. 이미 제품 A는 계약 개시 시점에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600의 매출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물음 2번인데요. 상황 1에서 갑회사는 1년도 11월 1일에 고객과 합의하여 제품 C를 다음 연도 6월 말에 이전하기로 계약을 변경합니다. 범위 확대입니다. 갑회사는 제품 C에 대한 대가로 300의 고정대가를 받기로 하였는데 적절하게 조정된 대가는 아니라네. 따라서 이 C에 대한 계약 변경은 별도 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품 C의 개별 판매 가격이 A, B와 같을 때 A, B, C에 대해서 인식하는 매출은 얼마냐라는 것이죠. 이미 제품 A는 수익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수정 안 하고요. B와 C를 하나로 봐야죠. 즉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인데 아직 이행 안 된 600, 새로 추가된 C에 대한 300, 도합 900 나누기 2 해서 B와 C에 450씩 매출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풀었던 물음 2와 관련해서 계약이 변경되었으나 갑회사는 제품 B와 C를 인도하기 전에 당초의 변동대가 추정액을 200에서 240으로 40만큼 플러스했네. 이 변동대가 추정치는 계약 변경 전에 계약에서 식별된 수행 의무에 배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와 B에 각각 20씩 배분을 하면 되겠고요. C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B와 C는 한 몸뚱아리 아니야 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A의 매출 600에 변동대가 추정액 증가 20을 포함해서 620이 매출로 잡히면 되겠고요. B와 C는 묶음입니다. B에 대한 620, C에 대한 300 합쳐서 나누기 2, 460씩 나누어서 각각 매출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상황 2로 가볼게요. 갑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100개를 단위당 50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을 해요. 계약에 따르면 갑회사는 제품 60개를 1년도 4월 1일에 이전하고 나머지 제품 40개를 1년도 7월 1일에 이전해야 하는데 갑회사는 4월 1일에 계약대로 60개는 이전을 마쳤습니다. 갑회사는 4월 10일에 계약 변경을 했대요. 9월 1일에 제품 10개를 단위당 40에 추가 이전하기로 했는데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갑회사는 5월 1일에 다시 계약을 변경해서 7월 1일에 이전할 제품 40개와 9월 1일에 이전할 제품 10개 모두에 대해서 거래 가격을 45원으로 바꾼 겁니다. 물음 4번을 보면 상황 2에서 제품을 이전하는 시점별로 갑이 얼마나 매출을 인식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라는데요. 4월 1일에 매출 인식은 60개 50은 이미 끝났습니다. 자, 4월 10일에 계약 변경을 했습니다. 범위가 축소가 됐지만
적절하게 가격이 조정된 건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기존 계약 종료,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하라는 이야기는 40개와 10개를 합치라는 거죠. 당초 40개는 50원이죠. 10개는 40원이죠. 둘을 합친 에버리지 48원씩 매출을 인식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 40개, 10개, 50개를 이전하기 전에 다시 거래 가격을 48에서 45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건 변경된 계약상 수행 의무, 여기에만 배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전한 60개, 요 50원씩 매출을 인식한 수익은 수정을 안 하고요. 향후 이전할 제품 50개에 대해서만 48원이 아니라 45원씩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계약 변경의 회계 처리를 모두 끝냈는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당연히 처음 들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차근차근 복습하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